네, 안녕하세요. 축구생각입니다. 2월금이 포함되어 있는 축구 승무패 토토 11회차 최종 픽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초안 때 제가 경기력 관련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이 경기 수가 많아서 최종 픽에서는 간략하게만 말씀드릴 예정이고요. 그리고 유로파가 오늘 새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경기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하진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로파 경기들 그리고 유로파 경기들이 있는 그런 팀들의 그런 명단, 로테이션 여부까지 확인을 하시고 나서 베팅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리고요. 제가 평균적으로 8개에서 10개 정도가 적중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참고하셔서 좋아 보이는 것들만 골라 가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경기입니다. 제주 대 광주의 경기고요. 네. 그리고 그 댓글로 이제 남겨주셨었는데 다음 주에 올림픽 그리고 이 한일전이 있죠. 그래서 한일전 같은 경우에는 주중에 경기가 있기 때문에 아마 주말 경기까지는 좀 치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림픽 대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되기 때문에 아마도 출전 여부가 일단 불투명한 상황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에 강윤성 그리고 이동률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뽑혔습니다. 그래서 출전이 좀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제주 같은 경우에는 패배는 없지만 무승부가 조금 많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엄지성 선수가 올림픽 대표 그리고 엄원상 선수가 국가대표에 뽑혔죠. 그래서 엄원상 선수는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광주는 2연패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아직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제주 사이드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일정적으로 제주는 화요일에 경기를 치렀고 광주는 수요일에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도 유리하고요. 그리고 제주가 홈이기 때문에 광주는 또 비행기를 타야 되죠. 그래서 이런 체력적인 부분까지 포함을 한다면 제주가 유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경기력 역시 저는 광주보다는 제주가 낫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광주의 이런 장점은 역습인데 이 역습이 살아나기에는 제주의 라인이 그다지 높지는 않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주 쪽을 보고는 있지만 이 경기를 무승부를 배제할 경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경기입니다. 전북 대 수원FC의 경기고요. 네, 전북 같은 경우에는 한기원 선수가 일단 복귀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고요. 송범근 그리고 이유한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차출이 됐습니다. 3연승을 하고 있는 전북 현대고요. 수원FC 같은 경우에는 박진수 선수가 퇴장으로 원래 주중 경기 출전이 불가했었는데 이 사후 감면이 되면서 출전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 경기에서 또 퇴장을 당해서 이번 경기 또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또한 국가대표팀으로는 박지수와 박주호 선수가 뽑혔고요. 2연패를 하고 있는 수원FC의 모습이고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일정적으로는 일단 전북이 유리하고 경기력에서도 손FC는 또 박지수가 없기 때문에 이 수비 라인에 있어서는 결국에는 윤영성과 이제 조유민 선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박지수가 있고 없고의 좀 차이는 큽니다. 그리고 박지수가 있을 때는 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데 한 명이 부족해서 그런 걸 수도 있겠지만 박지수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계속 역전을 좀 당하는 그런 모습은 좀 좋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이 경기는 사실 전북이 유리해 보이는 경기는 맞습니다. 그리고 배당 쪽으로도 낮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이 경기는 전북의 승으로 생각을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따라오시는 것을 추천드리지는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수원FC가 연패를 좀 하고 있고 전북이 지금 연승을 좀 하고 있는 상황에서 전북이 연승하는 과정에서 경기력이 좋다라고 느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일류첸코가 주중에 이 선발로 나왔었고 풀타임 소화를 했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서는 구스타보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그렇게 된다면 전북이 좀 답답한 경기력을 좀 보여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당연히 좀 전북의 승을 가져가는 게 맞겠지만 저는 이 느낌이 계속 이 경기 좀 이변이 나올 것 같고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 투표율과 배당을 비교했었을 때, 이 투표율대로 이 배당이 책정이 됐었다면 이거보다 더 낮게 한 1점 해외배당 기준으로 한 1.3 이하는 좀 나와야 됐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경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좀 이변으로 가져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변이라면 수원FC가 이번 시즌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전북이 홈에서 승리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지만 추천은 전북의 단통승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3번 경기입니다. 빌바오 대 에이바르의 경기고요. 네, 빌바오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7승 2무 4패로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에이바르는 원정에서 3승 4무 6패로 역시 원정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2연패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3연패 및 10경기째 승리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흐름 자체는 에이바르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자,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빌바오가 에이바르 상대로 패배가 없고요. 그리고 홈에서 빌바오가 에이바르 상대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생각을 합니다. 빌바오의 승을 바라보고 있고요. 배당도 적절하게 책정이 됐고 에이바르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홈보다는 보여주고 있는 팀이긴 하지만 연패를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 10경기째 승리가 없기 때문에 저는 빌바오가 계속 주중에 또 경기가 있었어서 체력적인 부담이 있었던 그런 빌바오였었는데 이번 주는 주중에 경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홈에서 좋은 빌바오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 봤을 때도 에이바르 상대로는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통 승을 좀 바라보고는 있지만 이변으로 가져가신다면 투표율이 좀 많이 몰렸기 때문에 무승부까지 좀 바치는 것도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에이바르의 승은 보고 있지는 않고요. 이변이라면 무승부까지는 가져가시는 것도 좋아 보이긴 하지만 저는 폴더에 여유가 없어서 빌바오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번 경기입니다. 셀타비고 대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고요. 셀타비고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레알 같은 경우에는 7경기째 패배가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일단 레알은 주중에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죠. 그리고 셀타비고는 블랑코 키퍼가 결장 예정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셀타비고가 홈에서 승리가 없었다는 점, 그리고 두 팀 맞대결에서 셀타비고의 승이 좀 적다라는 점이 있고요. 홈에서는 지금 셀타비고가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 제가 초안 때는 좀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좀 하긴 했었습니다. 지우는 쪽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이 초안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레알이 이 8강에 진출한다면 그 분위기를 이어서 주말 경기까지 이어나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레알 사이드로 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주중 경기에서 챔피언스 리그에서 이겼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은 있겠지만 어쨌든 라모스 그리고 벤제마가 좋은 모습 으로 이제 복귀를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본다면 셀타비고가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는 약간은 불안하긴 하지만 그래도 주전 키퍼가 결장 예정이라는 점과 두 팀의 맞대결에서 레알 상대로 좀 많이 밀리는 모습을 보여줬었기 때문에 이변까지 좀 포함을 해서 무패 투픽이면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변을 좀 바라보는 이유는 셀타비고의 공격이 좀 나쁘지 않다라는 모습과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모습, 그리고 레알이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 때문에 이변을 좀 포함을 해서 셀타비고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 경기입니다. 우에스카 대 오사수나의 경기고요. 우에스카 같은 경우에는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는 2승 5무 6패로 원정보단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사수나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루벤, 세컨 키퍼까지 해서 지금 굉장히 좀 론카글리아, 페레즈, 에레라 키퍼, 가르시아, 그리고 로베르토 토레스까지 결정 예정자가 굉장히 많고요. 원정에서 2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홈보다는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이고요.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무승부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았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는 오히려 우에스카가 이길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게 됐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 배당도 배당이지만 지금 주전 키퍼와 세컨 키퍼가 결정 예정입니다. 주전 키퍼인 에레라 키퍼가 결정 예정이고 세컨 키퍼인 루벤 키퍼까지 결정 예정이기 때문에 결국엔 서드 키퍼가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여기서 좀 로베르토 토레스가 저는 있고 없고의 좀 차이는 어느 정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오사수나라서 결장을 하게 된다면 지난 경기도 결장을 해서 또 무승부를 했었죠. 그렇게 본다면 이 경기는 우에스카가 정배를 받은 점까지 포함을 해서 좀 이 경기는 우에스카 사이드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에스카의 승은 도저히 손이 좀 안 가고 어쨌든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오사수나가 더 나은 모습은 있기 때문에 하지만 부상자가 많은 모습 때문에 저는 무승부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번 경기입니다. 바이돌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고요. 네, 바이돌리드 같은 경우에 홈에서는 3승 4무 6패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세비야 같은 경우에 주중에 경기가 있었습니다. 원정에서는 좋지 않은 전적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2연승을 하고 있고요. 12경기째 무승부가 없을 정도로 최근에 무승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바이돌리드가 홈일 때 세비야 상대로 2연패를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안 때는 단통 패 쪽만 좀 바라봤었습니다. 세비야가 잡을 팀들은 좀 잘 잡기 때문에 바이돌리드가 그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고 판단을 좀 했었고요. 그렇게 생각을 했었지만 일단은 뭐 체력적인 부담이 좀 클 것으로 생각을 해요. 세비야는 지난주도 주중에 이제 챔피언스 리그가 있었고 또 주말 경기 치르고 나서 또 이번 주 주중에도 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담이 좀 크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배당이 좀 높다라는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바이돌리드의 흐름이 뭐 그렇게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는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 배당이 좀 높게 책정이 됐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이 경기 좀 위험할 수도 있겠다. 단통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부분으로 좀 생각을 바꿨고요. 저는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력만 비교했을 때는 사실 바이돌리드의 수비진을 봤을 때는 제공권에 있어서 굉장히 불안한 모습과 크로스와 세트피스에서 실점이 좀 많다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세비야의 크로스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뒷공간을 활용한 NC리의 뒷공간을 활용한 공격에 좀 당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경기력은 세비야 승이지만 이 일정적인 부분과 배당 때문에 저는 무승부까지 받쳐서 바이돌리드의 무패 투픽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K리그 경기입니다. 강원 대 인천의 경기고요. 강원 같은 경우에는 김동현, 김대원 선수가 올림픽 대표로 차출이 됐고요. 김영빈 선수가 이제 국가대표로 뽑혔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이번 시즌 승리가 없습니다. 인천 같은 경우에는 무구사가 여전히 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긴 합니다. 그래도 뭐 김현 선수가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크게 타격은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송시호 선수가 퇴장으로 이번 경기까지 출전을 하지 못합니다.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는 인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일단 강원의 승을 좀 바라보곤 있습니다. 일단 김대원 선수가 출전 여부가 좀 중요해 보이긴 하는데 김동현도 마찬가지로 중원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타격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상대팀이 최근에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이번 시즌 분위기가 좋은 인천이고 경기력도 좋은 인천이기 때문에 이 경기를 강원의 승으로 가져가기에는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일단 강원의 경기력이 굉장히 좀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뭐 김대원이 없더라도 조재환 선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가 가능하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특히나 실라지 선수가 굉장히 열심히 뛰어요. 그래서 저는 외국인 선수가 이렇게 열심히 뛰는 거를 좀 오랜만에 보는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강원 팀들 중에서 가장 열심히 뛰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력도 굉장히 좀 좋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인천 역시 뭐 경기력에서는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지난 경기도 사실 승리하는 과정에서 상대팀의 퇴장자가 없었다면 좀 고전할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전방에서 이 무구사와 송시호가 없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좀 타격이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득점했던 그런 모습들이 이 박지수가 퇴장을 당하고 나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오고 나서의 그런 득점들이 좀 많았었기 때문에 이 강원과의 경기에서는 좀 힘들지 않을까. 강원이 수비 라인이 임채민과 김영빈 그리고 아슐마토프의 이런 라인을 좀 강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의 공격으로는 뚫어내기 좀 힘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강원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8번 경기입니다. 성남대 포항의 경기고요. 성남은 안영규 선수가 퇴장을 당했고요. 최근에 패배가 없습니다. 3경기째. 포항은 일단은 그랜트 선수가 출전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고 이승모 그리고 이수빈, 송민규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차출이 됐습니다. 포항은 성남과 반대로 최근에 3경기째 승리가 없습니다. 두 팀의 모습이 좀 상반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포항이 성남 상대로 4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 무승부가 좀 적고요. 약간 패턴이 좀 특이한 패턴이 있는데 성남이 홈일 때 포항과의 경기에서 승리하면 그 다음 경기 패배하고 그 다음 경기 승리하면 그 다음 경기 패배하는 이런 패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직전에 이 성남이 패배를 했기 때문에 패턴적으로 본다면 성남의 승리 차례이긴 합니다. 일단은 이승모, 이수빈은 없더라도 크게 타격은 없는데 송민규가 만약에 올림픽 대표 때문에 좀 만약에 출전을 시키지 않는다면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김기동 감독 같은 경우에는 하창래 군입대 전까지 돌렸었죠. 그래서 송민규도 출전을 이번 경기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일단 저는 초안과 동일하게 이 경기도 성남의 패를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포항이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게 주중 경기 때 패배할 때 모습 보고 좀 충격을 먹긴 했었는데 어쨌든 전반에 타시 선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경기는 좀 선발로 내보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흐름적으로 이제 성남이 최근에 패배가 없는데 성남의 경기력으로는 이제 패배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포항 역시 최근에 승리가 없는데 포항의 경기력이라면 승리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포항이 또 성남 상대로 굉장히 또 좋은 상대 전적을 좀 보여주고 있고 배당도 원정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배당을 받았기 때문에 경기력적으로도 저는 성남이 포항의 수비가 굉장히 좀 불안합니다. 지금 이 하창래가 나가고 나서 입대하고 나서 이 전민관과 권한규의 라인은 굉장히 불안하긴 하지만 이것을 뚫어낼 만한 이 불안한 라인일지라도 성남의 공격력으로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남의 단통 패로 초안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9번 경기입니다. 수원 삼성 대 서울의 슈퍼매치 경기고요. 수원 삼성은 김태현 선수가 이제 올림픽 대표에 차출이 됐고요. 이번 시즌 패배가 없습니다. 아마도 김태현 선수는 좀 체력 안배를 위해서 좀 출전을 좀 안 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장욱이 윙백으로도 나올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하죠. 서울 같은 경우엔 김진야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차출이 됐고요. 윤종규, 나상호, 조영욱은 한일전 국가대표팀에 차출이 됐습니다. 2연승을 하고 있는 서울이고요. 이번 시즌 무승부가 없습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이 슈퍼매치에서 최근에 수원 삼성의 승리가 좀 적고요. 직전 맞대결에서 승리하긴 했지만 최근 10경기 동안 그 승리가 한 번입니다. 그만큼 서울 상대로 최근에 좀 어려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서울이 2연승을 하고 있지만 결국에는 후반 막판에 그냥 기성용 한 방으로 이제 승리를 했던 거고 결정력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수원 삼성도 결정력에 있어서 좀 아쉬웠던 팀인데도 불구하고 정상빈 이 유망주 선수가 지난 경기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죠. 그래서 좀 앞으로도 좀 기대가 되는 선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이번 경기도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수원 삼성이 앞선다는 생각에 저는 승무 투픽이면 좀 괜찮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는 있지만 일단 상성을 무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원이 최근에 직전 맞대결에서 승리한 거 제외하고는 최근에 서울 상대로 굉장히 약했었고
김태환이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저는 좀 타격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경기를 투픽으로 가져가기에는 승무 투픽이면 안전해 보이긴 하지만 서울에 승리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우지 않는다면 단통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단통으로 가자면 상성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이 경기는 무승부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 경기입니다. 대구 대 울산의 경기고요. 네, 대구 같은 경우에는 조진우 선수가 퇴장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츠바사 선수가 일단은 부상이라고 하고요. 정태우 그리고 김재우, 박한빈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뽑혔습니다. 이번 시즌 승리가 없는 대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뭐 김재우도 김재우지만 정태욱과 박한빈이 만약에 출전을 하지 못한다면 좀 타격이 있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일요일 경기라서 이 출전을 시킬지가 애매합니다. 왜냐면 다음 날에 또 올림픽 대표에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은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울산 같은 경우에는 김지현 선수가 훈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주말 경기에선 출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서령우, 김태현, 이동경 선수가 올림픽 대표에, 그리고 조현우, 원두재, 김태환, 윤빛가람, 홍철, 이동준 굉장히 많죠. 국가대표팀에 뽑혔습니다.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 울산의 모습이고요. 두 팀의 맞대결에서는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승부가 많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 좀 배당이 높다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불안하긴 하지만 뭐 초반과 동일하게 단통 패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대구는 지금 세징야 하나가 지금 경기를 풀어야 되는데 뭐 박기동도 없고 에드가도 없고 츠바사도 없고 굉장히 좀 외로워할 것 같습니다. 대구가 대팍에서는 분위기를 탔을 때 홍간중 버프를 받고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팀이지만 울산 상대로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울산이 지금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는데 3연속 무승부를 하기에는 지금 울산의 경기력으로는, 그리고 대구의 경기력으로는 무승부는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팀이 맞대결에서도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기에서는 경기력을 조금 더 참고를 해서 배당이 좀 높다라는 점에서는 불안하긴 하지만 대구의 단통 패로 초반과 동일하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라리가 경기입니다. 헤타페 대 엘체의 경기고요. 네, 헤타페 같은 경우에는 니움 선수가 지난 경기 퇴장을 당했었죠. 두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왔었고요. 마타 선수도 이번 경기 결장 예정입니다. 홈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엘체 같은 경우에 주중에 경기가 있었죠. 근데 약간의 로테이션을 돌리긴 했습니다. 뭐 교체로 투입되긴 했지만 뭐 모이카나 뭐 모렌테 뭐 이런 선수들, 주축 자원들을 교체로 투입을 시키면서 약간의 체력 안배를 시켜줬었고요. 최근에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원정에서 6연패를 하고 있고요. 7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원정에서 굉장히 좋지 않은 엘체의 모습입니다.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헤타페가 2연승을 하고 있고요. 패배가 적습니다. 엘체 상대로. 자, 일단 이 경기는 헤타페 사이드로 생각을 합니다. 엘테가 이기기에는 원정에서 워낙에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고, 헤타페는 반면에 홈에서 좋은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헤타페가 쿠쿠레아 복귀하고 나서 이 경기력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헤타페가 유리해 보이는 경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마타도 없고 니옴도 없는 그 부분은 좀 불안하고요. 엘테가 주중에 경기가 있었기 때문에 체력적으로는 좀 불리하긴 하지만 헤타페의 이런 결정력, 그리고 헤타페가 지금 두 경기 연속 퇴장자가 나오고 있는데 경기 스타일이 굉장히 거칠기 때문에 또 퇴장자가 나오면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좀 가지게 돼서 좀, 그리고 이 헤타페의 결정력을 생각했을 때 투표율이 좀 너무 몰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좀 이 경기는 좀 불안하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무승부까지 좀 받쳐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부 투픽으로 가져가겠습니다. 12번 경기입니다. 발렌시아 대 그라나다의 경기고요. 발렌시아는 홈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고요.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그라나다는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요. 부상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원정에서 2연패를 하고 있고 5경기째 무승부가 없습니다. 최근 두 팀의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발렌시아가 홈일 때 그라나다 상대로 최근에 패배가 없다라는 점을 참고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경기는 좀 불안하시다면 그라나다의 승은 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요. 승무 투픽이면 좀 안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발렌시아의 모습을
봤었을 때 그래도 역습과 크로스의 한 방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라나다 같은 경우에 수비적으로 침투하는 선수를 좀 놓치거나 이 공간에 대한 불안함을 좀 가지고 있고요. 또 주중에 유로파도 있고 그리고 이 원정에서 좋지 않은 전적들을 조금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발렌시아가 무난하게 이기는 경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승무 투픽으로 가져가고 싶은 그런 느낌도 들긴 합니다. 하지만 두 팀이 최근에 무승부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초안과 동일하게 발렌시아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번 경기입니다. 비아레알 대 카디스의 경기고요. 비아레알은 주중에 유로파가 있습니다. 카푸에 선수가 퇴장을 당했었고요. 코클랑, 이보라, 루벤 선수가 결장 예정이고 홈에서 2연패를 하고 있습니다. 홈에서 2연패를 하고는 있지만 원정보다는 홈에서 좋은 전적을 보여주고 있는 팀이고요. 카디스는 원정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고 원정에서 더 좋은 전적을 보여주는 팀입니다. 이 경기는 제가 초안 때 좀 이변을 생각을 했었죠. 비아레알이 이 주중에 유로파가 있는 점도 그렇고 카디스가 원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과 비아레알이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지만 그 승리하기 전까지 경기력 그리고 결정력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좋지 않았었고 최근에 승리가 없었기 때문에 좀 체력적인 부담이 있는 상황에서 카디스 상대로 좀 이변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판단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배당이 너무 낮아요. 이게 뭐 낚시일 수도 있겠지만 분명히 이 배당을 책정한 해외 배당 오즈들도 분명히 이 비아레알의 주중에 유로파가 있고 최근에 지난 경기 승리하긴 했었지만 그 전까지 최근에 승리가 없었던 모습을 분명히 알고 있을 텐데도 이렇게 낮은 정배당을 줬다면 저는 이 경기는 투픽보다는 차라리 그냥 비아레알 승으로 가져가는 게 맞겠다라고 생각을 바꿨습니다. 최종픽에서는 비아레알의 단통 승으로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약간 낚시 같기도 해서 좀 불안하긴 한데 배당이 너무 낮아서 이 정도면은 국내 배당에서는 1.2점대 또는 뭐 1.3 초반대 배당을 받겠죠. 그래서 배당이 좀 너무 낮다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긴 합니다. 자, 마지막 경기입니다. 소시에다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고요. 소시에다드는 홈에서 3연승을 하고 있습니다.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 4연승을 하고 있고요. 원정에서 8연승 및 17경기째 패배가 없습니다. 두 팀 맞대결에서의 특이사항은 소시에다드가 바르셀로나 상대로 최근 10경기 동안 승리가 없고요. 홈에서 2연속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경기도 좀 무승부까지 좀 바치고 싶긴 합니다. 하지만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뭐 원정에서 최근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리그에 집중을 해야 하는 그런 타이밍이고요. 소시에다드 같은 경우에 다비드 실바가 이 결장 예정자 부상자 명단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다비드 실바가 없는 부분은 저는 좀 아쉽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시에다드가 유난히 좀 바르셀로나 상대로 약했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본다면 최근에 이 리그에 집중할 바르셀로나의 모습 를 본다면 저는 이 경기는 단통 패가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에 여유가 있으시다면 무승부까지 바치는 것도 저는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14경기에 대해서 공유를 모두 마쳤고요. 1번 경기부터 픽들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은 제주의 승무 투픽, 2번은 전북의 승무 투픽. 근데 이거는 단통 승을 조금 더 추천드리긴 합니다. 3번은 빌바오의 단통 승, 4번은 셀타비고의 무패 투픽, 5번은 우에스카의 단통 무승부, 6번은 바이돌리드의 무패 투픽, 7번은 강원의 단통 승, 8번은 성남의 단통 패배, 9번은 수원삼성의 단통 무승부, 10번은 대구FC의 단통 패배, 11번은 헤타페의 승무 투픽, 12번은 발렌시아의 단통 승, 13번은 비아레알의 단통 승, 14번은 소시에다드의 단통 패.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토요일 새벽에 풀백 그리고 독시픽 그 영상들과 그리고 프로토 영상들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